날카로운 칼날이 대파를 숭덩숭덩 썰어내는 소리가 새벽 6시의 정적을 찢었다. 그 건조하고 파열적인 소리는 마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전조처럼 들렸다. 강지영은 도마 위에 가지런히 놓인 초록빛 대파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순간적으로 초점을 잃었다. 어제 이맘때 그녀는 강남 청담동 미용실 VIP 룸에 앉아 있었다. 3명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달라붙어 그 비싼 앰플을 얼굴에 바르며 무려 1억 원을 쏟아부은 결혼식을 위해 최상의 상태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24시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된장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에 서 있다. 마치 구름 위에서 깊은 우물 바닥으로 추락한 기분이었다. 냄비 속에 물이 끓으며 보글보글 거품을 토해냈다. 해물된장찌개 특유의 짭조름하고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다. 이 완벽한 신혼 첫 아침상을 위해 그녀는 새벽 4시부터 눈을 떴다. 어제 신은 굽 높은 힐 때문에 발목이 욱신거렸고 뉴욕 본사와의 화상회의를 새벽 2시에야 마친 탓에 눈 밑에 드리운 다크서클을 두꺼운 컨실러로 겨우 가려야 했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완벽을 기했다. 이것은 그녀가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다. 아니, 고아라는 출신 성분이 뼛속 깊이 새겨놓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만들어낸 서글픈 습관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썰어둔 애호박과 두부를 냄비에 미끄러뜨리듯 넣었다. 뜨거운 김이 확 올라와 눈시울을 시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조리대 반대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방금 부쳐낸 해물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다. 노란 계란 지단이 탱글탱글한 새우살을 감싸고 있었고 층층이 말린 모양새가 빈틈없이 예뻤다. 그 옆에는 정갈하게 무친 시금치 나물과 알맞게 구워진 토스트가 놓여 있었다. 이건 도무지 갓 결혼한 새댁의 아침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차라리 훈련 잘 된 고급가사 도우미의 아침이라 해야 옳았다. 거실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안방 쪽에서만 가끔 둔탁한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김도현이었다. 어제 결혼 서약 때 긴장해서 대사를 까먹고 식은땀을 흘리며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는 지금 라텍스 매트리스에 파묻혀 알람 없는 아침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리고 손님방, 아니 이제는 시어머니 방이 된 작은 방의 이복자 여사 역시 인기척이 없었다. 강지영은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에 물기 어린 손을 문질러 닦았다. 손끝에 닿은 대리석 상판의 냉기가 서늘했다. 그녀의 시선이 저절로 현관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BMW 차 키가 걸려 있었다. 작년 김도현의 생일에 그녀가 신용카드 2장 한도를 꽉 채워 일시불로 사준 선물이었다. 어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이복자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며느리에게 피곤하지 않냐고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차 키를 손에 꽉 쥐고는 경상북도 사투리가 섞인 걸걸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이고, 우리 도현이가 이제 외제차 오너 아이가. 내일은 도현이 보고 이거 몰락해서 시장 함 가야겠다. 생선 파는 할매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고위 임원 며느리 둔 덕에 내가 이런 호강을 누린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안 내겠나. 그때 강지영은 극심한 피로에 몸을 휘청거리면서도 어색하게 웃어넘겼다. 김도현은 어땠던가? 그는 그 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옆에 서서 어머니의 그 천박한 자랑을 마치 자신이 따낸 훈장인 양 즐기며 뻔뻔하게 웃고 있었다. 후, 강지영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에 젖은 손뭉치처럼 꽉 막혀있는 감정을 뱉어내고 싶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이게 한국 사회의 평범한 시월드라고, 조금만 참으면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발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향했다. 속은 쓰렸지만 그래도 남편이 어제 입은 정장을 정리해서 세탁소에 맡길 생각이었다. 이탈리아 수입 원단이라 술냄새나 주름을 방치했다간 옷을 망치기 십상이었다. 방문을 열자 남자 특유의 땀냄새와 덜 깬 술냄새, 그리고 묘하게 달짝지근한 향수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해 방 안은 밤처럼 어두웠다. 김도현은 이불을 걷어차고 헐렁한 잠옷 차림으로 배를 드러낸 채 골아떨어져 있었다. 강지영은 그를 깨우지 않고
바닥 카페트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정장 재킷을 묵묵히 집어들었다. 재킷은 묵직했고 어제 예식장의 술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옷을 안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은은한 조명을 켰다. 옷걸이에 재킷을 꺼는 순간 그녀는 습관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건 그녀의 직업병이었다. 다국적 기업의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그녀는 아주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세탁소에 옷을 보내기 전 주머니에 중요한 영수증이나 명함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왼쪽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자 구겨진 휴지 몇 장과 함께 딱딱하고 작은 무언가가 만져졌다. 강지영이 손을 넣어 꺼내보니 그것은 반듯하게 접힌 분홍색 포스트잇이었다. 그 순간 강지영의 심장이 이유 없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여자의 직감이었다. 정글 같은 사회에서 수년간 구르며 터득한 위기 감지 능력이었다. 이 쪽지가 접힌 모양새는 지나치게 정교했고 어딘가 소녀 같은 수줍음마저 배어 있었다. 김도현 같은 무심한 남자가 접었을 리도 결혼식 하객이 축하 메시지로 쑤셔 넣었을 리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분홍색 종이 위에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척을 한 글씨체로 두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도현 오빠, 어제 결혼식 구경 잘했어. 하지만 기억해, 오빠는 내 거야. 조만간 또 봐, 사랑해, M. 문장 끝에는 새빨간 하트까지 그려져 있었다. 강지영은 순간 주변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빨려나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사랑해, M이라는 글자를 뚫어지라 쳐다봤다. 시야가 흐릿해지며 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이제 막 쌓아올린 가정이라는 환상을 톱질해 무너뜨리는 녹슨 톱날이었다. M. 미나. 어제 피로연 때 김도현 옆에 찰싹 붙어있던 여자.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자칭 고향 후배라며 웃음 흘리던 그 여자. 기억이 썰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그 여자는 김도현과 50c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서 있었다. 강지영이 까다로운 하객들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그 여자는 술잔을 건네는 척하며 김도현의 손등을 은근슬쩍 스쳤다. 그때 강지영은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다. 그저 복잡한 인파 속에서 일어난 우연한 접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때 김도현이 지었던 그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즐거워하던 눈빛은 아내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스릴 넘치는 불륜을 즐기는 수컷의 그것이었다. 하! 강지영의 입에서 짧고 메마른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사포로 문지르는 듯 거친 소리였다.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얇은 종이조차 그 진동에 맞춰 파르르 떨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생리적인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눈앞에 걸린 비싼 정장을 노려보았다. 바로 어제 수백 명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이 옷의 주인이 주머니 속에는 다른 여자의 음탕한 고백을 품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건 모욕이었다. 그녀의 존엄성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짓밟은 끔찍한 조롱이었다. 거기서 뭐해? 등 뒤에서 잠기운 섞인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영은 목이 꺾일 정도로 거칠게 몸을 돌렸다. 김도현이 드레스룸 문틀에 기대어 눈을 비비며 서 있었다. 얼굴에는 귀찮음이 가득했다. 아침부터 안 자고 뭘 그렇게 뒤적거려? 밥은 다 됐어? 엄마 배고파서 깼잖아. 그는 강지영의 창백한 얼굴색도 그녀가 손에 꽉 쥐고 있는 분홍색 쪽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짜증과 밥을 달라는 어머니의 지시사항뿐이었다. 강지영은 아무 말 없이 그 남자를 노려보았다. 이 얼굴을 2년이나 봐왔다. 한때는 우직하고 성실해서 평생을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저건 우직함이 아니라 비겁함과 위선으로 빚어진 가면일 뿐이었다. 그녀는 김도현을 향해 한 발짝씩 걸어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쿵, 쿵 울리며 그녀를 대신해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았다. 이게 뭐야?
강지영은 구겨진 포스트잇을 김도현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온도라곤 느껴지지 않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도현은 멍하니 있다가 시선을 모아 분홍색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강지영은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잠이 덜 깬 멍한 얼굴이 순식간에 햇빛으로 질렸다. 그것은 몰래 사탕을 먹다 들킨 어린아이의 공포가 아니었다. 훨씬 더 추잡하고 비열한 더러운 비밀을 들킨 성인의 낭패감이었다. 이익에 김도현은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다. 감히 강지영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거나 그게 어제 그 후배가 장난으로 쓴 건데 알잖아. 요즘 애들 장난 심한 걸. 장난. 강지영이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지며 아침의 고요를 날카롭게 찢었다. 남의 결혼식에서 신랑한테 넌 내 거야라고 쓰고 하트까지 그려넣는 게 장난이야? 김도현, 내가 바보로 보여? 아니면 고아라서 만만해? 이런 모욕까지 참고 넘어갈 줄 알았어? 억눌러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정장 재킷을 잡아채 김도현의 얼굴에 힘껏 집어 던졌다. 말해. 그 여자 누구야? 어제 인사할 때 흰 원피스 입고 설치던 게 맞지? 너희 둘, 언제부터 붙어먹은 거야? 정장 재킷에 얼굴을 얻어맞은 김도현이 뒷걸음질 쳤다. 그는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우려 하며 웅얼거렸다. 아니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그냥 고향 동생이라니까. 아이고 시끄러워라. 아침부터 웬 구판이고. 거실에서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곧이어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이복자가 형형색색 이촌스러운 잠옷차림으로 머리는 산발을 한 채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강지영이 1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해물 계란말이 반쪽이 들려 있었다. 이복자는 계란말이를 우물거리지도 않고 삼키며 탁한 눈으로 강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러다 바닥에 널브러진 양복과 강지영의 손에 들린 분홍색 쪽지에 시선이 멈췄다. 그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침부터 집구석 시끄럽게 날리고 이복자는 입안에 음식을 꿀꺽 삼키더니 느릿느릿 김도현의 앞으로 걸어가 그를 등 뒤로 숨겼다. 마치 병아리를 보호하는 늙은 암탉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강지영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른으로서의 자애로움은커녕 노골적인 계산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 아는 미나라고 우리 고향에다. 몸도 튼튼하고 엉덩이가 펑퍼짐한 게 딱 아들 낳을 상이라 안카나 위복자는 너무나 당당하게 독설을 내뱉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도현이가 3대 독자 아이가. 니는 30 넘어서 맨날 야근하고 뼈 빠지게 일하느라 몸 다 상해가 애나 제대로 들어서겠나? 게다가 니는 고아라 보고 배운 것도 없을 텐데 남편 수발은 우째 들고 대는 우째 있겠노? 강지영은 눈앞의 노파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금 자신이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현실감이 없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강지영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분노를 넘어선 탈진 상태였다. 이건 불륜이에요. 제 결혼식에서 대놓고 저를 조롱한 거라고요. 어머니라면 아들을 꾸짖으셔야지. 지금 이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세요? 정신 차려라. 이복자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며 침을 튀겼다. 불륜은 무슨 얼어 죽을 불륜. 다 우리 김씨 집안대 끊길까 봐 그러는 거 아이가. 니는 고마워해야 된다. 천의 고아인 니를 우리 도현이가 걷어주고 김씨 집안 며느리로 받아준 거에 감사해야지. 미나는 착해 빠져가 우리 집안일 좀 돕겠다는 건데 고맙다고 절은 못할 망정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대드노. 배운 게 없어서 예의라곤 눈꼽만치도 없네. 어머니 등 뒤에 숨어있던 김도현도 그제야 기가 살았는지 고개를 삐죽 내밀었다. 그래, 지영아 엄마 말이 맞아. 미나는 그냥 잠깐 실수한 거고 내가 뭐 걔한테 약속한 것도 없잖아. 그만 좀 해. 이웃 다 듣겠다. 눈앞에 이 모자를 바라보았다. 한 명은 뻔뻔하게 흑백을 뒤집으며
봉건 시대의 망령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한 명은 늙은 어미 치맛자락 뒤에 숨어 사과 한마디 못하는 겁쟁이. 강지영은 갑자기 온몸이 시려오는 것을 느꼈다.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뼈마디에서 스며나오는 한기였다. 그녀는 자신이 전액 현금으로 산 이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어제 막 걸어둔 웨딩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지금은 구역질 날 만큼 역겹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이게 내가 30년 동안 갈구했던 가정이었나? 이게 내가 모든 걸 바쳐서라도 얻고 싶었던 가족의 정이었나? 이건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기획된 사기극이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보내는 본능적인 경련이었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숨쉬기가 힘들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억울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질 때까지 깨물어 기어코 눈물을 삼켰다. 울어. 아니, 강지영. 울지 마. 우는 건 약자들이나 하는 짓이야. 이 식인종 같은 집구석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뼈도 못 추리게 뜯어먹힐 거야. 수년간의 치열한 직장 생활 경험이 이 순간 그녀를 구원했다. 감정이 한계치에 다다라 무너지기 직전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스위치가 딸깍 하고 켜졌다.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모션처럼 변했다. 여전히 입을 나불대며 악담을 퍼붓는 이복자의 입, 눈을 이리저리 굴리는 김도현의 비굴한 표정,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분홍색 쪽지. 이 모든 데이터가 그녀의 뇌 속에서 빠르게 재조립되고 분석되었다. 잠깐. 섬광 같은 생각 하나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뚫고 지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번개처럼 선명했다. 그 생각은 너무나 명확하고 결정적이어서 그녀의 전신에 흐르던 피를 순간 얼어붙게 했다가 다시 심장으로 미친 듯이 펌프질하게 만들었다. 혼인 신고. 해외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김도현이 손 없는 날을 받아야 한다며 미루고 미뤄서 그들은 어제 결혼식이라는 이벤트만 치렀을 뿐이다. 아직 구청에 가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 냉혹한 법치 국가에서 법조항이라는 차가운 잣대 앞에서 어제 치른 그 1억짜리 결혼식은 법적 효력이 전무한 한 편의 연극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그녀, 강지영은 여전히 깨끗한 미혼이다. 그리고 강남 노른자 위에 위치한 수십억 원짜리 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는 오로지 강지영이라는 이름 3글자만 박혀 있다. 김도현, 이복자. 그들이 대체 뭔데? 그들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니다. 그저 임대차 계약서 한 장 없이 월세 한 푼 안 내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집주인이 해주는 밥을 처먹고 집주인이 산 침대에서 자빠져 자면서 감히 집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드는 생판남인 타인일 뿐이다. 순식간에 강지영의 눈에서 물기가 말라버렸다. 그 자리에는 소름 끼칠 정도의 냉정함이 들어찼다. 그것은 그녀가 인수합병 테이블에서 먹잇감이 된 상대 회사를 바라볼 때 짓던 감정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서늘한 눈빛이었다. 하늘은 아직 그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바빠서 미뤄뒀던 그 거대한 구멍이 지금 그녀의 손에 쥐어진 가장 날카로운 메스가 되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기적처럼 사라졌다. 강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 아주 딱딱하지만 겉보기에는 순종적인 표정을 만들어냈다.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쉴 새 없이 떠들던 이복자가 순간 멈칫할 정도로 방금 전까지 미친 여자처럼 날뛰던 며느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태도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강지영은 눈을 내리깔아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한기를 감췄다.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두 분 먼저 식사하세요. 국 식으면 맛없으니까. 저는 방에 들어가서 좀 쉴게요. 반성도 좀 하고요. 김도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는 이복자 등 뒤에서 튀어나와 강지영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렇지, 역시 지영이야. 내가 이래서 널 좋아한다니까?
당신이 제일 이성적이잖아. 얼른 가서 쉬어. 내가 이따가 시원한 물 한 잔 가져다 줄게. 강지영은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했다. 됐어. 방해하지 마.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재빨리 잠금장치를 눌렀다. 철컥. 잠금장치가 걸리는 그 경쾌한 금소금이 문밖의 지옥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강지영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건 딱 2초간의 나약함이었다. 2초 후 그녀는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켰다.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슬퍼할 시간 따윈 없다. 너희가 내 진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면 나도 너희를 쓰레기 취급하며 내다 버려주마.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 걸려있는 실크 잠옷들을 옆으로 확 밀쳤다. 벽면에 숨겨져 있던 붙박이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그녀가 특별히 주문했던 것이었다. 그때 김도현은 집에 든든한 남자가 있는데 무슨 유난이냐며 비웃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그녀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 띠.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 입력이 완료되자 묵직한 금속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강지영의 손은 응급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가장 먼저 검은색 방수 파일 가방을 꺼냈다. 이것은 그녀의 전부였다. 등기권리증. 얇은 종이 몇 장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방패. 자동차 등록증.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이복자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그 BMW. 서류에는 소유자 강지영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리고 여권, 고액 예금 증서, 이 집을 살 때 오고 간 모든 계좌 이체 내역과 세금 납부 증명서들. 그녀는 이 서류들을 평소 노트북을 넣고 다니던 고급 비즈니스 백팩에 쓸어 담았다. 다음은 폐물이었다. 결혼 반지? 아니, 그건 김도현이 할부로 산 싸구려였다. 그녀는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녀가 챙긴 것은 지난 몇 년간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루비 목걸이 세트와 어제 결혼식 때 친구들과 회사 임원들이 선물한 고가의 순금 장신구들이었다. 그녀는 보석 함재로 백팩 안쪽 주머니에 차곡차곡 쟁여 넣었다. 그리고 현금. 금고 구석에 비상금으로 넣어둔 500만 원 뭉치. 그리고 어제 들어온 축의금 가방. 붉은 벨벳 주머니가 묵직했다. 대략 800만 원 외국계 기업 동료들과 대학 동창들이 보내준 피 같은 돈이었다. 저 밖에 기생충들에게 단 10원 한 장도 남겨줄 수 없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금고는 텅 비었다. 반면 강지영의 백팩은 그녀의 모든 퇴로와 무기를 품고 묵직해졌다. 그녀는 지퍼를 잠그고 가방을 화장대 및 그림자에 숨겼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김도현이 보낸 카톡이 와 있었다. 여보, 화 프로 엄마가 원래 좀 그렇잖아. 자기가 이해 좀 해줘. 강지영은 그 문장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녀는 답장 대신 갤러리 앱을 열었다. 김도현과 찍은 모든 사진 선택. 남산타워 아래서 세상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셀카도, 프러포즈 날 무릎 꿇고 울먹이던 그 가증스러운 순간도. 전체 선택, 삭제, 휴지통 비우기. 이 모든 과정을 마치자 폰 무게마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이어서 그녀는 폴더 깊숙이 숨겨두었던 앱 하나를 실행했다. 홈 CCTV 시스템이었다. 도둑이 들까 봐 설치해둔 것이었는데 평소엔 거의 켜지 않아 김도현조차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는 물건이었다. 화면에 3개의 분할 영상이 떴다. 거실, 현관, 그리고 작은 방. 거실 화면 속 이복자는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김도현에게 무언가 떠들고 있었다. 강지영은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이복자의 목소리가 고막을 뚫고 들어왔다. 역겨울 정도로 의기양양한 목소리였다. 내 말 맞지? 고아라가 기댈 데가 없으니 좀만 겁주면 바로 꼬리 내린다 않카나. 도현아, 그 미나 확실히 잡아라.
걔가 애 들어서면 전현 쫓아내고 넓은 집에서 우리 세 식구랑 손주랑 알콩달콩 살면 딱이다. 엄마, 그래도 그건 좀 명의가 지영이건데 김도현의 목소리는 찌질하게 떨렸다. 아이고 등신아. 시집 왔으면 다 우리 김씨 집안 거지. 니거 내 거가 어딨노. 게다가 쟤는 피부치 하나 없는데 늙어서 누구한테 의지하겠노. 다 우리한테 빌붙어야지. 쫄지 마라. 강지영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빨간색 녹화 버튼을 눌렀다. 좋아. 이게 바로 증거다. 너희들의 그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민낯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 약 5분간 녹화를 마친 뒤 강지영은 영상을 저장하고 즉시 클라우드로 백업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부동산 중개소와 중고차 매매상이 셔터를 올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목소리에서는 방금 전에 주눅든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비즈니스 우먼의 톤만이 남아있었다. 네, 박 실장님. 저 강지영입니다. 네, 청담동 아파트요.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금매 아니면 전세도 좋아요. 시세보다 10% 낮게 내놓을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거래 완료해야 하고 매수자나 세입자가 즉시 입주 가능해야 합니다.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오늘 저녁에 당장 집 보러 와도 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두 번째 통화를 걸었다. 이 사장님, 저번에 차 구매했던 강지영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처분할 차가 한 대 있어서요. BMW 5 시리즈, 산지 1년 됐고 무사고입니다. 팝니다. 지금 당장요. 서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직원 보내서 견인해 가세요. 점심 12시 전까지 제 눈앞에서 그 차 치워주세요. 누가 막으면요. 상관없습니다. 차주가 직접 의뢰했다고 하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두 통의 전화를 마친 강지영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창밖의 햇살은 눈이 부시게 쏟아지고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파트 화단역, 짙은 남색 BMW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한때는 사랑의 증표라고 믿었던 그 차가 지금은 그저 현금으로 바뀔 고철 덩어리로 보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보조 열쇠 하나를 꺼냈다. 금고 열쇠였다. 그녀는 그것을 속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톡톡 두드려 확인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었다. 진짜 폭풍이 몰아치기를 기다리는 시간. 1분 1초가 흘러갔다. 방문 너머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음소리 사이로 이복자와 김도현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었다. 그들은 폭풍이 지나갔다고 강지영이 방구석에서 얌전히 반성하고 있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오만이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는 데만 익숙해서 사냥감이 이빨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다. 정오, 12시. 아스팔트 위로 정오의 뜨거운 열기가 아른거렸다. XX 중고차 매매 상산 로고가 박힌 견인차 한 대가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커튼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영의 입가에 마침내 진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덫을 기다리던 사냥꾼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짐승을 내려다볼 때 짓는 서늘한 미소였다. 그녀는 돌아서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비록 안색이 창백하고 눈밑이 퀭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홈웨어를 벗어 던지고 재단이 날렵하게 떨어진 짙은 네이비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단추를 채우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의 전장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미리 출력해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방금 방 안에 있는 무선 프린터로 뽑아낸 대한민국 민법 관련 조항들, 그리고 그 추잡한 메모를 고화질로 찍은 사진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강지영은 방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달칵.
문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고요한 정오의 공기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거실에서 짜장면을 비벼 먹고 있던 김도현과 이복자가 동시에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강지영은 첫 발을 내디뎠다.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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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각. 마룻바닥을 찍어 누르는 하이힐 소리가 마치 살얼음판의 균열을 알리는 파열음처럼 들렸다. 자, 쇼타임이다. 그때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자동차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BMW의 비명소리였다. 김도현은 입가에 시커먼 춘장을 묻힌 채 젓가락을 허공에 든 상태로 멍하니 중얼거렸다. 이거 우리 차 경보음 아니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김도현은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사무적이고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으로는 레카차의 윈치 감기는 소리가 끼익끼익 섞여 들어왔다. 여보세요? 김도현 씨 맞습니까? 여기는 XX 중고차 매매 상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차주이신 강지영 씨의 위임에 따라 차량 번호 1234번 BMW 차량을 회수하는 중입니다. 차키를 인계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강제 견인 조치합니다. 인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김도현의 손에서 젓가락이 탁 하고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검은 짜장 소스가 그의 흰 티셔츠 위로 튀어 보기 흉한 얼룩을 만들어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끽하는 비명을 질렀다.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그게 내 차인데. 이거 절도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가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얼굴은 순식간에 붉은 핏기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냉담했다. 저희에게는 강지영 씨가 잡힐 서명한 매도 위임장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이 차의 법적 소유주는 강지영 씨입니다. 그분에게는 이 차를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방해하시면 저희도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비키십시오. 또. 전화가 끊겼다. 김도현은 휴대전화를 든 채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게 무슨 소리고 이복자도 당황하여 먹던 그릇을 내팽개치고 허둥지둥 베란다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파트 화단 아래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BMW가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쇠줄에 묶여 레카차 평판 위로 질질 끌려 올라가고 있었다. 내 차. 아이고, 내 차가. 이복자가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차에 손을 대노. 도현아, 퍼뜩 내려가서 안 맞고 뭐하노. 빨리 가라. 김도현은 그제야 꿈에서 깬 듯 몸을 돌려 현관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림자 하나가 현관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고 있었다. 강지영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현관 신발장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머리 없는 파리떼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절대영도에 가까웠다. 비켜. 지영이 너 미쳤어? 저게 내 차라고. 김도현이 핏발선 눈으로 소리치며 강지영을 밀치려 했다. 강지영은 피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한마디를 툭 내뱉었을 뿐이다. 그건 내 차야. 그녀는 글자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마치 못을 박듯 허공에 꽂아 넣었다. 일시불 6,500만 원 후 긁은 건 내 카드고 등록된 건 내 이름이야. 강지영이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다.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었다. 소유자란에 적힌 강지영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붉은색 펜으로 굵게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김도현, 내가 저 차를 몰고 다니면서 기름값이라도 한 번 낸 적 있어? 심지어 자동차 보험료도 내 돈으로 냈잖아. 김도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밀치지도 거두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 위로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부부잖아.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디 있어. 그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듯 억지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부부. 강지영은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입꼬리를 비틀어 조소를 흘렸다. 그녀는 다른 서류 뭉치, 바로 민법 조항이 인쇄된 종이를 김도현의 가슴팍에 거칠게 패대기 쳤다. 종이들이 파라락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 눈 똑바로 뜨고 잘 봐. 강지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억눌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늘 아침, 아니 지난 2년 동안 쌓여온 분노의 폭발이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2조.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우리가 혼인 신고했어? 안 했잖아. 그녀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하이힐의 위압감이 슬리퍼를 신은 김도현을 압도했다. 법적으로 우린 생판남이야. 저 차는 내 특유재산이고 이 집도 내 재산이야. 너희들은 그저 내 집에 눌러앉은 기생충일 뿐이라고. 인연이 베란다에서 달려온 이복자가 그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떨더니 손을 번쩍 들어 강지영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다. 이 근본 없는 고아년이 어디서 눈을 불하려. 내가 오늘 너를 죽여놓을 기다. 굳은 살박인 거친 손바닥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다. 강지영은 눈을 감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왼손이 주머니에서 순식간에 스마트폰을 꺼냈고 엄지손가락은 이미 붉은색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누른 뒤였다. 손바닥이 뺨에 닿기 직전 그녀는 맹렬하게 스마트폰을 치켜들어 카메라 렌즈를 이복자의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 코앞에 들이밀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지영입니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며 지극히 침착하고 명료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이 사람은 자칭 시어머니라는 이복자 씨, 그리고 그 옆에서 폭력을 방관하고 있는 자칭 남편, 서울시청 공무원 김도현 씨입니다. 화면 상단에 라이브라는 붉은색 표시등이 켜졌다. 그것은 마치 핏방울처럼 선명한 붉은 점이었다. 이 순간 심판은 시작되었다. 접속자 수가 미친 듯이 치솟았다. 화면 왼쪽 상단의 숫자가 고장난 혈압계처럼 널뛰었다. 100명, 500명, 1000명, 3000명. 허공을 가르던 이복자의 손이 거짓말처럼 딱 멈췄다. 그녀는 비록 집안에서나 큰 소리치는 촌부였지만 현대 문물에 대한 본능적이고 미신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화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얀색 댓글창을 보는 순간 노안이라 글씨는 보이지 않아도 그 빽빽한 밀도감이 주는 압박에 숨이 턱 막혔다. 마치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다. 니 지금 뭐 하노? 그 전화기 안 치우나? 이복자가 꽥소리를 질렀지만 극도의 공포로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다. 강지영은 그녀를 무시한 채 흔들림 없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렌즈는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모자의 추태를 정밀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강지영은 카메라를 향해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이게 바로 그 대단하신 김씨 가문의 민낯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아들에게 대리모를 드리라고 부추기더니 이제는 집주인에게 손찌검까지 하려 드네요. 김도현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었다. 화면에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가는 서울시청, 공무원, 신상 털어라, 민원 넣자 같은 단어들을 보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소름이 쫙 끼쳤다. 공무원인 그에게 여론재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단순히 망신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밥줄이 끊길 위기였다. 지영아, 빨리 꺼. 제발, 빨리 끄라고 김도현이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며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강지영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나 딱딱한 신발장에 등을 붙였다. 그리고 차갑게 경고했다. 지금 3000명이 보고 있어? 김도현,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봐. 그럼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상의 사건이 되는 거야? 너 공무원 연금 박살 나고 싶어?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김도현을 얼어붙게 했다. 뻗었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떨렸다. 그의 안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고
충혈된 눈동자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흉물스럽게 번들거렸다. 숨막히는 대치 상황 속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그 소리는 청아하고 명쾌했으며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담고 있었다. 강지영은 현관 모니터를 힐끔 확인하고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라이브 방송을 향해 말했다. 경찰이 왔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찰 조사에 협조하러 가야 해서요. 결과는 변호사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송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검게 변하는 순간 김도현은 척추가 뽑힌 연체동물처럼 벽에 스르르 주저앉았다. 강지영은 몸을 돌려 도어록을 열었다. 문 밖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강지영의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가 서 있었다. 주거침입 및 가정폭력 신고받고 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경찰관이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훑어보더니 강지영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신고하신 강지영 씨 맞습니까? 네, 접니다. 강지영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원본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넸다. 경관님,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 전액제 돈으로 매수한 제 개인 재산입니다. 저기 있는 김도현 씨와 이복자 씨는 저와 법적인 혼인 관계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즉시 저들이 제 집에서 퇴거하기를 원합니다. 경찰은 서류를 받아 들고 주민등록번호와 소유자 명의를 꼼꼼히 대조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이복자가 다시 총구석에서 쓰던 떼쓰기 기술을 시전했다. 그녀는 경찰 앞으로 달려나와 허벅지를 탁탁 치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순경 양반. 내 좀 살려주이소. 전현이 꽃뱀이다. 결혼식 다 올리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법이 어딨노. 이게 말이 되나. 경찰은 미간을 찌푸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튀는 침이 불쾌한 듯 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경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사무적인 냉기가 흘렀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잔치 국수 먹었다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혼인신고와 등기부 등본만 봅니다. 경찰은 고개를 돌려 바닥만 보고 있는 김도현을 향해 말했다. 김도현 씨 되시죠? 강지영 씨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두 분은 현재 명백한 무단 점거 상태입니다. 지금 즉시 개인 짐을 챙겨서 퇴거해 주십시오. 불응하시면 퇴거 불응 및 주거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서로 연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아주 복잡하고 덜 채면 구기게 됩니다. 주거 침입 현행범 김도현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 법률 용어들이 쇠망치처럼 가슴을 때렸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서를 꾸미고 전과라도 남는 날엔 서울시청에서의 승진은커녕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게 뻔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원망 가득한 눈으로 강지영을 쏘아보았다. 한때 자신 앞에서 순한 양처럼 굴던 여자가 지금은 팔짱을 낀 채 쓰레기를 보듯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김도현이 이를 악물고 억지로 내뱉었다. 도현아, 네 미쳤나.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딜 가노. 이복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 김도현이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 질렀다. 더 개망신 당하고 싶어? 빨리 짐이나 싸라고. 그 후 30분은 김씨 모자에게는 능지처참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들은 경찰의 감시 아래 도둑고양이처럼 허둥지둥 옷가지를 비닐봉지와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다. 강지영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냉혹한 감독관처럼 그들을 지켜봤다. 이복자가 양문형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꺼내려 하고 심지어 거실 구석에 있는 공기청정기까지 챙기려 들자 강지영의 입이 열렸다. 내려놔.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공간을 가르는 힘이 있었다. 강지영은 손에 두툼한 영수증 뭉치를 들고 있었다. 평소 가계부를 꼼꼼히 정리하던 습관 덕분에 모든 고액 지출 내역이 증빙되어 있었다. 공기청정기, LG, 3개월 전 구매, 결제자 강지영. 김치냉장고, 삼성, 6개월 전 구매, 결제자 강지영.
심지어 그 김치 담긴 옹기 항아리도 내가 이천도자기 마을 가서 사온 거야? 그녀는 이복자의 코앞에 영수증을 들이밀었다. 당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신들이 직접 산 속옷이랑 헌 옷까지, 그리고 김도현이 신다 버릴 것 같은 구두 몇 켤레뿐이야. 그 외에는 이쑤시개 하나라도 내 돈으로 산 거라면 절대 이 문 밖으로 못 가지고 나가. 이복자는 분해서 온몸을 떨었다. 얼굴살이 파르르 떨렸다. 이 독한 년. 그 김치는 내가 담근 기다. 그럼 김치만 손으로 퍼서 가져가세요. 강지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통은 두고. 이복자가 욕설을 퍼부으려 하자 김도현이 필사적으로 말렸다. 그는 옆에서 경찰봉에 손을 얹고 있는 경찰의 눈치를 보며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다. 엄마, 제발 그냥 가자. 그들이 초라한 보따리와 가방을 질질 끌며 도망치듯 현관을 나서려 할 때 강지영이 다시 그들을 불러세웠다. 잠깐. 김도현이 뻣뻣하게 굳은 채 멈췄다. 또 뭐야? 빈털터리로 쫓겨나는데 더 할 말이 있어? 강지영은 가방에서 미리 계산해 둔 청구서를 꺼내 옆에 있던 박 변호사에게 건넸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김도현의 앞을 막아섰다. 김도현 씨, 아직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정확했다. 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복자 씨는 예식 이틀 전부터 입주하여 오늘까지 총 3일, 김도현 씨는 이곳에 거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지난 1년간의 거주는 무상임대가 아닌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 해당 평형의 월세 시세와 관리비, 공과금, 생활용품 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금액을 불렀다. 총 1,500만 원입니다. 사명업일 이내에 강지영 씨 계좌로 입금하십시오. 불이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급여 압류 신청 들어가겠습니다. 1,500만 원. 강남에 자가 아파트가 있는 고위 공무원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도현에게 그 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짓밟은 확인 사살이었다. 강지영에게 있어 지난 1년간의 사랑과 동거는 그저 돈을 안 내고 버티던 세입자와의 시간일 뿐이었다는 뜻이니까. 김도현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청구서를 쥐고 부들부들 떨더니 종이를 구겨 바닥에 던지고는 획 돌아서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복자도 욕설을 중얼거리며 비틀비틀 그 뒤를 따랐다. 강지영은 현관에 서서 육중한 방화문이 천천히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세상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 소동은 문이 닫힌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진짜 처형식은 밝은 태양 아래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1층, 오후의 햇살이 눈을 찌를 듯 쏟아졌다. 김도현과 이복자는 짐 보따리를 낀 채 길바닥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타고 갈 BMW는 이미 견인되어 사라졌고 급하게 부른 용달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점심 식사 후 산책을 나온 시간대라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주변에는 가정주부들과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한국의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소문은 5G보다 빨랐다. 방금 전에 경찰차와 네카차 소동으로 이미 사람들의 이목이 쏠려 있었다. 그런데 방금 쫓겨난 새신랑과 시어머니가 피난민 꼴을 하고 서 있으니 순식간에 수군거림이 번져나갔다. 어머, 저 집 어제 결혼한 그 집 아니야? 왜 저러고 있어? 들었어. 남자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쫓겨났대. 세상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는. 그 수군거림이 바늘처럼 이복자의 귀를 찔렀다. 평생을 체면치레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수모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이 솟구쳤다. 그녀는 들고 있던 보따리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는 화단 옆 시멘트 바닥에 퍼질러 앉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땅을 치며 그녀의 전매 특허인 곡소리를 시작했다. 아이고, 천지신명님. 며느리가 시어미를 쫓아내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딨습니까? 저 고아년이 도끼를 품고 우리 김씨 집안을 잡아먹네. 사람 살려라.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가 단지 전체를 울렸다. 구경꾼들이 더 모여들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인이 저렇게 서럽게 우니 동정심 어린 눈길을 보내며 위층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김도현은 쪽팔려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일으키려 애썼다. 엄마, 제발 그만해. 사람들 보잖아. 일어나. 안 일난다. 내는 억울해서 못 일난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이소. 우리 도현이가 서울시청 공무원인데 전현한테 속아서 빈털터리가 됐다 아입니까? 그때 구경꾼들 사이를 헤치고 누군가 나타났다. 잠시만요. 좀 지나갈게요. 세련된 단발머리의 젊은 여자, 강지영의 절친 수진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수진은 사람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이복자와 말싸움을 하는 대신 태블릿 화면을 맘카페 회원들과 아주머니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확대된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강지영이 집에서 찍은 그 분홍색 포스트잇. 오빠는 내 거야. MG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이어서 수진이 화면을 넘겨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아까 강지영이 보내준 이복자가 집에서 떠들던 그 망언들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이복자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단지 내에 쩌렁쩌렁 울렸다. 고아라가 기댈 데가 없으니 좀만 겁주면 바로 꼬리 내린다. 안카나 미나가 애 들어서면 전현 쫓아내고.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복자를 동정하던 아주머니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한국 사회에서 고부 갈등은 흔하다지만 대리모 분운하며 고아를 비하하는 것은 도덕적 마지노선을 넘은 짓이었다.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저래? 결혼식 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 몰아내려고. 저 남자 공무원이라며? 민원 넣어야겠네. 와, 저런 시댁 만날까 봐 무섭다. 며느리가 보살이네. 여론의 풍향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수군거림은 이제 노골적인 비난과 경멸로 변했다. 그 눈빛들이 화살처럼 나라와 김도현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난도질했다. 이복자의 통곡 소리가 뚝 끊겼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자신을 벌레 보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압도당했다. 그 뻔뻔하던 기세도 수십 명의 경멸 어린 눈빛 앞에서는 무력했다. 가자. 김도현은 더 이상 이 사회적 매장을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 도착한 용달차 짐칸에 짐을 쑤셔 박듯 던져넣고 어머니를 짐짝처럼 조수석에 밀어넣었다. 용달차는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사람들의 야유를 뒤로하고 도망치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위층 베란다에서 강지영은 손에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트럭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승리의 환희 같은 건 없었다. 그저 긴 수술을 끝낸 의사가 느끼는 허탈함과 개운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님, 이 집 내놓을게요. 가격 더 낮춰도 되니까 무조건 빨리 빼주세요. 저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네요. 6개월 후. 부산, 해운대. 늦가을의 바닷바람이 제법 쌀쌀했지만 그 바람은 지난날의 모든 찌꺼기를 날려보내기에 충분했다. 강지영은 새로 구한 오피스텔의 넓은 테라스에 서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발치에는 아직 뜯지 않은 이사 짐 박스가 놓여 있었다. 전망은 완벽했다. 멀리 광안대교의 다이아몬드 브리지 조명이 밤바다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던 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악몽 같았던 청담동 아파트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춘 덕에 일주일 만에 팔렸다. 시세 차익으로 남은 돈만 3천만 원이었다. 그녀는 회사의 지방 발령을 자원해 이곳 부산지사로 내려왔다.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이력 덕분에 그녀는 이곳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활약했고 반년 만에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총괄 이사로 승진했다. 연봉은 2배가 뛰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강지영으로 존재하는 삶.
그녀는 집을 팔고 남은 차익 중 1천만 원을 익명으로 자신이 자랐던 보육원에 기부했다. 송금 메시지에는 딱 한 줄만 적었다. 모든 아이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송곳니를 갖게 되기를. 난간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수진이었다. 지영아. 너 들었어? 수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그 쓰레기, 완전히 끝장났대. 강지영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귀 뒤로 넘기며 덤덤하게 물었다. 왜, 무슨 일인데? 그 라이브 영상 퍼지고 나서 서울시청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폭주했잖아.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너무 심각해서 감사가 들어갔는데 털어보니 예전에 법인카드 유용한 것까지 줄줄이 나와서 파면당했대. 징계 해고라 연금도 반토막 나고 다시는 공무원 시험도 못 본다더라. 강지영은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부서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박미나 수진이 말을 이었다. 그 여자도 보통이 아니야? 김도현 잘리니까 위로는커녕 퇴직금이랑 대출받은 돈까지 싹 긁어서 코인 투자해준다고 꼬드겨서 잠적했다. 김도현 지금 빈털터리의 빚쟁이 신세야. 그 노인네는? 말도 마, 그게 진짜 비극이지. 둘이 지금 경북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시골집이 관리를 안 해서 거의 폐가 수준이라 반지하 색방 얻어서 산대. 들리는 소문으로는 매일 전쟁이래. 노인네는 아들 보고 병신이라 욕하고 아들은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소리 지르고. 얼마 전에 동네 사람이 봤는데 김도현은 폐지 줍고 있고 노인네는 문 앞에 앉아서 우는데 걔도 안 쳐다보더란다. 수지는 긴 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진짜 인과응보다. 너무 통쾌하지 않아? 지영아, 너 지금 속이 뻥 뚫리지? 강지영은 잠시 침묵했다. 통쾌한가? 글쎄, 조금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는 깊은 해방감에 가까웠다. 길을 걷다 신발 밑창에 붙은 껌을 떼어낸 뒤 그 껌이 어느 쓰레기통으로 갔는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기분. 수진아, 강지영은 밤하늘에 떠오른 달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왜냐하면 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거든. 전화를 끄는 강지영은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공기는 자유로웠고 밤은 평온했으며 통장의 숫자는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거실로 들어와 새로 산 오디오를 켰다. 나른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와 진짜 그녀의 집을 가득 채웠다. 내일은 월요일,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폐허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세운 반짝이는 자신을 위해 일할 것이다. 강지영은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해 가볍게 잔을 들어 올렸다. 현실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끝.